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창원과 마산, 진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은 통합창원시 출범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산 회원구가 지역구인 윤한홍 국회의원은 3개 지역 재분리를 주장하는 등 여전히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창원시는 특례시 추진 등 대안을 제시하며 여론 잠재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올해로 통합 10주년을 맞이한 창원시. 하지만 통합 당시 지역 정서와 시민 의견을 배제했다는 이유로 재분리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창원광역시 승격 운동으로 재분리 여론이 주춤했지만 최근 마산 회원구가 지역구인 윤한홍 국회의원의 발언이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윤 의원은 창원시가 추진 중인 특례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분리를 포함해 통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윤 의원의 발언에 일부 마산 지역 시민단체도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차피 이 티각티각가 살아갈 밖에는 서로 다정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윤한홍 의원의 분리안에 대해서 우리 마산 살기 범시민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창원시가 재분리 여론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0년을 되짚어보는 토론회를 열고 갈등의 요인과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제 변화와 재정 인센티브 추가 지원 등을 통해 미미했던 통합 효과를 극대화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통합 효과가 좀 제대로 나게 되려면 이게 딱 보여주는 게 지방청 해외 수입인데 이게 워낙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가능한 안정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창원시는 지역 격차와 상실감 해소를 위해 특례시를 더욱더 강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잠재력은 확보했지만 그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없었다. 이제 반드시 특례시가 되어서 그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동남권의 중심 도시로 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창원시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통합시 혁신과 도약 방안을 마련해 10년 동안 이어진 통합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고 기억하십니까?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교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민식이법으로 더 운전에 조심해야 하는 운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차 서지 말고 봉을 세워놔야 된다. 봉 세워놨는데도 거기도 차를 세운다는. 이게 조금 높은 차 있죠, 저런 차. 저런 차들이 와서 서 있으면 대박 사고가 나더라고. 누가 죽어봐야 저저 차인데 이 얘기잖아, 어른들은. 이게.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창원시 의창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곧 등교 수업을 앞두고 있지만 주차된 차량들로 아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민원 25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벽면에 붙어있는 주정차 금지 표시.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차량들이 버젓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차를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플라스틱 봉은 곳곳이 찌그러지고 부서져 있습니다. 차량이 주정차돼 있는 곳은 모두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입니다. 방을 지나가지고 요 후문으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오는 거기 양쪽에 차가 좀 많이 돼 있어요. 보면. 평소에도 많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항상 돼 있어요. 등교 수업이 시작되고 학원 차량과 부모들 차량이 뒤엉킨다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문구사나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이렇게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 운전자들 시야에서 벗어나 키가 작은 아이들은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조심 운전을 한다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운전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게 많죠. 불안한 게. 예. 주변에 보면 공원이고 하는데 애들 저걸 또 하는데 이게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평소에 이런 저걸 관리를 안 해주면 상황은 다른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곳 역시 일방 통행길에다 주택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스쿨존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지만 민원이 있을 때나 겨우 나가는 실정입니다. 단속 인력 등 여건상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일괄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를 저희가 자발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카메라 자체도 지금 지자체마다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지금 카메라가 설치 계획이 들어가 있고 현재로서는 좀 민원 위주로 저희가 좀 의존을 좀 하고 있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일부 개념 없는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보호해야 할 어린이의 안전은 물론 운전자까지 모두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은 지난 4.15 총선 당선인들을 만나 지역 현안의 해법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김해시 가불 지역의 민홍철, 김정호 당선인을 만나 김해 청사진을 들어봤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출신으로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3선 고지에 오른 민홍철 의원. 앞으로 30년 김해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가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먼저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현재 표류 중인 가야사 보건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추선부터 내세웠던 특별법 위반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낙후된 지리산 자락을 비롯한 이 가야 역사 문화권의 개발도 좀 촉진하고요. 유적 발굴이라든지 보존 관리를 통해서 역사, 문화,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민 의원은 김해가 동남권 광역경제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라 진단했습니다. 창원에서 김해 진영과 북부동을 거쳐 양산까지 부산과 울산으로 가는 동해남부선과도 연결되는 동남권 내륙철도를 추진합니다. 하나의 대중교통망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진영과 구김해와 장류, 그러니까 김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다음에 경남 일대로 볼 때는 경남 창원에서 경남 각지로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그런 소통망이 구성이 된다. 김해 신공항 반대를 꾸준히 주장했던 만큼 제대로 된 신공항 건설에도 집중합니다.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에 제동이 걸리지는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상황. 현재 국무총리실 재검증 단계인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해서 제가 국토교통위원장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울경의 발전 또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김해를 인구 100만의 명품 도시로 동남권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또 한 번의 임기 시작을 앞둔 민홍철 의원. 앞으로 4년 김해를 넘어 경남 발전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2018년 도지사 출마로 사퇴한 김경수 전 국회의원의 빈자리를 채웠던 김정호 의원. 반쪽짜리 임기였지만 김해 신공항 재검증 등 각종 현안에 집중하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뒷받침을 좀 해줘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 21대에 공약했던 것들 힘있게 좀 추진해라, 해달라. 그런 의미의 재신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 의원은 김해 신공항 검증단장을 맡아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성하기 위한 관문공항 건설에 집중해왔습니다. 현재 국무총리실 재검증 단계에 있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위해 꾸준히 힘쓸 계획입니다. 당선자 7분이 정세균 총리님 면담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객관적으로 문제점 기술평가를 제대로 한다면 이거는 뭐 안 되는 거다. 그 대안은 이미 뭐 수차 검증 결과 그 바닷가 쪽에 만드는 것이 필연적이다. 김 의원은 김해시의 시급한 현안으로 불편한 대중교통을 꼽고 제1공약으로 노면 전차 트램을 추진합니다. 도로에 레일을 깔아 전기로 달리는 전차 트램은 비용이 도시철도나 경전철의 3분의 1 정도로 교통약자 접근성도 좋아 대중교통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를 위해서 3군데 정도 관련 업체에 제안서를 그런 투자 의향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놨고요. 내외동과 주촌 선천지구, 내덕, 장유역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그거는 23년 10월 전국체전 전까지 1단계는 해보려고 합니다. 해묵은 과제인 비음산 터널도 뚫어 김해 시내와 시외 교통망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장유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인근 주민과의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4년 임기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초중고는 등교 개학이 결정됐는데 대학생은 아직 불투명하죠. 등록금은 다 내놓고 실험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대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가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대학 강의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캠퍼스 낭만을 꿈꾸던 학생들은 자취방이나 빈 동아리방 등에서 혼자 온라인 강의를 듣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어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됐음에도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강의를 1학기 전체로 연장하는 대학이 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소통과 토론이 제한적이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드렸을 경우에 교수님이 그걸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부분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씩 공부의 흐름이 좀 끊겨서. 특히 실험과 실습이 많은 학과의 일부 과목은 중단되거나 영상 자료 등으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이나 인하를 요구합니다. 실습은 원래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1대1로 좀 이렇게 매칭을 하면서 서로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실습 과목인데 그거를 못하니까 좀 등록금이 좀 과잉 책정해서 좀 부담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실습 비용만큼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논란이 커지자 전국 국공립대학 총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7일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대학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실 있는 비대면 수업 준비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의 교육부 대책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나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공립대에 들어가는 육성사업비를 대학 안에서 자율적으로 허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근데 학생들이 다른 부분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 부분에 손해를 돌리는 그러면은 조삼모사격의 대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대학, 학생이 함께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계속되는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대학 캠퍼스. 학습권 보장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가능해졌다고 해도 서로 간격을 유지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기본적인 수칙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하는 거리 두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상황별로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뀌더라도 핵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프면 3, 4일 정도는 집에서 쉬고 사람 사이에는 1m 이상 간격을 둬야 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는 소독이나 환기도 중요합니다. 손은 30초 동안 충분히 씻고 옷소매에 기침하는 예절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마주보고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할 때는 포장이나 배달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한 칸씩 띄워 앉아 관람해야 합니다. 기차나 고속버스 예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혹시라도 인파가 몰린다면 다음 차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방문해도 되지만 공용 샤워실은 이용하지 않고 수건이나 운동복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지켜야 하는 지침도 있습니다. 되도록 개인용 물품을 이용하고 회의는 영상이나 전화를 활용해 최대한 대면하지 않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출장이나 회식도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는 음식 대접보다는 답례품으로 감사를 전하고 악수는 눈인사나 목례로 대신해야 합니다. 종교 행사에서는 다 같이 밥을 먹는 일도 자제해야 하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서 함께 찬송가를 부르지 않아야 하고 공연장 떼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코너 운영을 최소화해야 하고요. 결제는 카드나 모바일페이처럼 전자결제 방식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이번 지침을 수정하거나 보완해 나갈 방침인데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의미는 코로나19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방역 주체가 되자는 겁니다. 앞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한 이후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든 만큼 또 한 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주의료원이 폐원된 지 7년 만에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도는 지난 7일 도청에서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 방안과 정책 권고안 제시를 위한 공론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공론화 협의회는 공공의료기관 대표와 의료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와 공무원 등 21명으로 구성됐으며 김경수 지사는 이날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정백근 경상대 의과대학 교수와 고영남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공론화협의회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습니다.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 거제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7일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창원과 거제의 관광 산업을 하나의 벨트로 연결해 새로운 관광 브랜드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도 5호선 해상 구간 착수 등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민간 투자 사업 실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헬로 이슈 토크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경남도민의 슬기로운 코로나19 생활 눈에 띄게 감소한 확진자 수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 경남도가 포스트 코로나에 미리 대응하는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패널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진상 경남도 정책자문단 위원, 신상훈 경남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포스트 코로나란 단어가 일단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에 경남도에서 꾸린 포스트 코로나 워킹 그룹이 어떤 조직인지. 말 그대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그에 대한 이제 뭐 정책들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인데요. 지난달 22일 날 처음으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멤버들을 보면 교수분들, 학계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김경수 도지사 도정 이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도정자문위원회, 우리 유진상 교수님께서 들어가 계시는데 여기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진 교수, 그리고 경남도청에 최근에 정책수석보좌관으로 취임하신 손은일 교수, 그리고 초대 경남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재우 교수까지 이렇게 학계가 주류고요. 그리고 도내 기업인들을 대표해서 기업 대표분들과 그리고 이제 필요한 공무원분들까지 해서 총 19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2일 날 첫 회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때 2시간 동안이나 자유토론이 진행이 될 만큼 심도 깊은 논의가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 네. 이미 도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운영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한 4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경남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대책본부가 있어요. 이름만 들으면 이제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대책본부는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피해들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피해를 보고 그 바로 지급하는 뭐 이렇게 보상을 하거나 이런 거를 다루는 거고요. 워킹 그룹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부터 또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워킹 그룹은 아무래도 학계와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민생경제대책본부는 그 공무원들 중심, 행정 공무원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도 직접 김경수 도지사가 맡고 있고요. 워킹 그룹은 김경수 도지사는 일원은 아닙니다. 이제 참여를 해서 같이 회의를 진행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두 기관이 하나는 길게 보고 하나는 단기적으로 보지만 두 기관이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아무래도 좋은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김경수 도지사도 이를 의식한 듯이 지난 22일 날 회의 때 모두 발언을 통해서 경제대책본부와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워킹 그룹 간의 간담회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문기구 역할을 그러니까 워킹 그룹이 장기적으로 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될 것 같네요. 이 경남 코로나19 극복 그 민생경제대책본부 지금 있는 것과 이제 앞으로 생길 포스트 코로나 워킹 그룹 이 두 개를 같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도에 무슨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냐. 공무원들이 일단 무조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코로나19가 말 그대로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 14세기에 유럽에 패스트 창궐했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이 죽었어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모든 행정, 경제, 그다음에 사회 시스템, 문화 이 모든 시스템이 딱 14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근대화의 급물살을 탔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은 14세기보다 지금은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변화의 속도가.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이제 예견이 되는데 벌써 이미 우리 주변에서 집에 콕 바뀌어서 모든 일을 한다거나 랜선 라이프, 랜을 통해서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게 공연이고 이렇게 하는 연극, 공연 모든 활동을 하고 또 확진자라는 신조, 뭐 유머 섞인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것들이 현실로 나왔습니다. 배달 배달이 거의 경제를 지금 상당 부분 장악할 정도로 배달 사업이 이제 성황을 이루고 있고 집에서 요리하는 것 때문에 거기 관련 산업들이 지각 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에서 트레이닝하는 운동하는 것들 이게 실제로 지금 아주 급격하게 산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밖에 안 나가도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혀 다른 상황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공무원 조직, 쉽게 말해서 경제대책본부, 도에 있는 거기는 대처가 가능할까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대응법을 훈련받은 분들이라서 사실 공무원들이 현재 상황까지 관리를 잘 하고 극복하고 했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새로운 환경을 예측하고 거기에 또 주문에 대응하고 하는 것들은 외부 수혈이 필요로 하고 학자뿐만이 아니라 산업계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팀을 꾸린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필요로 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띄게 줄었고 지금 이제 줄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오면서 산업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장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닥칠 겁니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요 두 조직이 서로 적당히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처음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이런 현장 반영이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요. 이게 다시 확산됐을 때 방역 체계가 흔들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어떤 부분이 현장에 더 보완돼야 할지 신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워킹그룹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포스트 코리아, 코로나, 네.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언제 또 이렇게 재확산을 할지 모른다는 게 감염병이 가장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워킹 그룹에서도 방역 체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22일 날 진행됐던 회의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김경수 도지사도 이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면서 생활 방역으로 우리가 이제 곧 전환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 방역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면 생활 방역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의 방역 체계보다 더 강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천지 사태에서 경험을 해서 알았듯이 이 코로나가 이게 한번 확산이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방역 모범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의료진의 노력도 있지만 담당 공무원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사회적 고강도 거리두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또 한 번의 파도가 몰아붙인다면 이때는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심리적 타격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이 이름은 포스트 코로나지만 방역 체계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 의원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의회와 경남도 워킹그룹이 서로 저희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정보나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전문가를 이제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참고와 교류는 역시 가능하다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경상남 도의원이니까요. 도의회와 교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원래 도의회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예요. 물론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잘못하면 따져야죠. 하지만 지금은 국가 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경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룹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역 체계에 있어서는 힘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상남도회가 2개의 원내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미래통합당 이렇게 2개인데요. 필요하다면 각 그 원내 교섭단체별로 워킹그룹 자문단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고요. 그보다 김지수 의장님께서 직접 주재를 하셔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전부 의원들을 다 모으고 진행 사항을 보고받는다든지 이러한 형식의 도의와의 이 소통도 얼마든지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른 정보와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요즘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워킹그룹이 그런 정보를 좀 공유해주는 역할도 함께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신 의원께서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유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 이 워킹그룹에 좀 보탰으면 하는지. 네, 우선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겠지만 제일 급한 게 우선 분야별 맞춤형으로 내놨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업들도 힘들지만 기업은 자체에서 꾸려서 전략팀을 따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내놓으면 도에다 도움을 청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소상공인, 그다음에 실직 청년들, 그다음에 특수고용직 노동자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분야별 맞춤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 단기 기간별로 이렇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우선 단기를 우선 급하니까 말씀드리면 뭐 PC방이라든지 노래 연습장, 체육도장, 체력 단련장 이렇게 운영했던 소상공인들, 특히 그분 중에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던 분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바로 도에서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거리두기에 참여했던 소상공인들 14,400곳에 100만 원씩 피해 보상금 지급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용직, 특수고용직 이런 분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계획.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게 대책을 하려면 또 기업을 돕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특히 우선 수출 기업 지원책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이제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엊그제 그 경남이 최근에 청년 특별 도를 표방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웠잖아요. 근데 특히 이런 위급한 사태 때는 청년들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데 다행히 엊그제 청년 공유주택 1호 경남형 청년 공유주택 1호 거북이집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최소 비용으로 일반 시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임대료의 절반 가격으로 6년까지 청년들이 이제 거주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들을 이제 시범 사업을 1호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실질적인 정책 중에 하나죠. 네, 이런 정책이 현장의 반응이 어떤지 더 듣고 반영이 됐으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단 도움이 가야 될 텐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코로나19 이후 불확실한 상황 속에 도내 중상공인들의 시름은 비유할 데 없이 깊을 따름인데요. 잠깐 전화 연결해서 현장의 목소리 또 이번 포스트 코로나 워킹그룹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없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소상공인 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원주 P&I 소프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통영에서 작은 IT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최원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통영 지역 소상공인 피해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구체성이나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오늘 직접 지역 소상공인 요구사항들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피해 상황이 어떤지 먼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나 지원금 등을 저금리로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게 저금리라 해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 대출이고 그리고 한시적인 보완책이다 보니까 이 순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또 그 지속적인 어려움이 한동안은 지속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남도에서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워킹그룹을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한시적인 어떤 지원책이 아니고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통영이 관광 도시다 보니까 관광객이 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내에 있는 공무원분들이나 공공 부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해외 연수를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를 가는 것도 좋지만 통영 지역으로 연수라든지 아니면은 작은 관광을 직접 와서 관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점에서 음식을 좀 사 먹어 주신다면은 그거는 어찌 보면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소규모 작은 IT 업체들은 한시적인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일감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인력을 계속 저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해주셨는데요. 현재 IT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일각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업체가 이번 코로나 사태 수혜자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한데 여러 입장에서 워킹그룹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혹자는 저희가 수혜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 구축 부분이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어찌 보면 조금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경제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많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선제적 워킹 그룹에 그 요구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뭐 다소 조금 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가 그 지역이다 보니까 인재 그 발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쇼핑몰 구축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뭐 기존에 있는 그 인재들뿐만 아니고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뽑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인재들이 저희가 뭐 쇼핑몰 구축에 있어서 아니면 디자인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일감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조금 뭐 불행하게도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쇼핑몰 구축 부분에 있어서 그 구매 의사나 구축 의뢰가 많이 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력을 계속 저희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일감이나 아니면은 그 임금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보완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통영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통영시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최원주 P&I 소프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두 분과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이슈 토크에서 저희가 다루긴 했지만요. 이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은 좀 늦었다. 네. 지금이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워킹그룹에서 이 부분을 좀 주목했으면 싶거든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 지난 방송을 보고 이게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도의회 소속 상임위가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반성을 하고 이렇게 방송을 봤었는데요. 그러면 늦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난달에 진행되었던 추경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를 했습니다. 도의회와 경남도가 이제 다 공감을 하면서 했는데요. 지난 22일 날 진행된 1차 회의 때 회의 내용을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 내용에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네. 아마 진행이 안 됐거나 한다 하더라도 조그만 내용으로 이제 다뤄졌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워킹그룹이 주목해야 될 지점이 문화예술인 분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앞서 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명의 그 그룹이 있는데요. 인원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하다면 문화예술인, 우리 경남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워킹그룹에 함께 참여를 네. 하는 방안까지도 경남도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선제적 대응도 물론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책자문단 위원으로서 조언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현실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전에 이제 예를 들면 공연 취소, 강좌 끊기는 네. 경우 누구나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나 우리도 예측 못하는 일들이 그 공연장이나 이런 걸 임대를 했는데 임대료 지원보다 더 중요한 건 공연장 리모델링을 직접 예술가들이 해놓고 예쁘게 해놓으면 나갈 때도 다 철거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 돈까지 비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제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목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프랑스나 독일처럼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를 해서 보험을 들어준다거나 뭐 독일 같은 경우 정확하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걸 들어주면 갓 졸업한 건축가 예술인들이 바로 주거 직주가 결합된 곳에서 주거를 거의 공짜로 제공을 하면 거기서 자기가 안정되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집성촌 있습니다. 같은 거를 만들어 달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집성촌이 아니더라도 그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거기를 이제 주거비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자기가 안착할 때까지 네. 그냥 이렇게 주거를 제공을 하는 거죠. 경남도에서 이번에 청년 주거를 1호로 시도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유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네, 예, 딱 하나 지금 방금 경남에서 예술인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정책들을 내놨어요. 고문 저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미등록 예술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걸 네. 조금 집중적으로 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워킹그룹들이 참 노력하고 고민한 것들 많으실 겁니다. 도민의 삶에 그리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